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30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분석보다는 이제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종목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종목 외에도 전체적인 시장이 눌러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지듯이 지수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피도 지금 2500 중반선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니케이도 1.8%가 떨어지면서 37,000포인트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1.7% 하락, 나스닥도 2.7%까지 떨어지면서 최근에 나스닥의 이 흐름이 확실히 하락으로 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5년치로 보았을 때도 상당히 큰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게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과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 이 좋지 않은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거냐,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흐름으로 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거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테니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좀 이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다른 의견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28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일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28일에 발표된 흐름에 의하면 미국의 PC 물가지표가 전년 대비해서 2.5%가 올라서 에너지 포함한 것은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근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해서 시장치에 부합을 했는데, 다만 이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 2.7%보다 0.1% 높게 2.8%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상무부는 여기에 발표를 했고, 미국의 특히 FOMC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그 기관에서는 근원 지표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 지표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금리, 기준금리 인상을,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더 늦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목표치에 지금 도달하지 않고 금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시장이 지금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상 징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고금리를 유지하는데도 만약에 다음 달에도 PC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크게 흔드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 지표인데요.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물가 지표가 여전히 높게 나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미국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기대치가 예측으로는 4.9%라고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4.9%가 아니라 5%까지 이렇게 기대치가 올라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미시간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5%까지 올라간 만큼 상당히 지금 최근에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5%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은 이게 지금 5년치 제가 데이터를 그린 건데,
25년, 24년, 23년, 22년 1월 달에나 있었던, 사실 22년 1월 달에도 5%를 미치지 못했던 수치였는데 그 수치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높은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도달했다.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뜻이고,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소비 심리가 추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가는 물가대로 높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흐름으로 계속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채권 금리는 4.25%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이 물가지표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물가가 높아짐으로써가 지금 실제로 소비에 대한 심리를 크게 낮추고 있다는 뜻에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더 시장에서는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 서서히 최근에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데, 향후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채가 이제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저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건데요. 이 미국 국채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첫 번째, 물가 지표는 여전히 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에 대한 심리가 위축됨으로써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장 금리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표가 과연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트럼프의 행정부는 결국에는 목표가 딱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미국의 많은 부채를 재정 적자, 그죠? 부채가 지금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의 채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부채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빨리 줄이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 대한 디폴트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걸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한 위기 고비를 넘기는 건데,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거다. 위대하게 만드는 게 뭐죠?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들만 제조업에 크게 투자를 해서 키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생산 라인들을, 생산 기지들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보내겠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고, 요거를 재정 적자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의 채권 수요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 미국 채권에 대한 가격이 반등함으로써 미국 채권 수요가 높아지는 데까지는 되었고요.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그런 해외 많은 이 TSMC 이런 이름 있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지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이 정책을 바꾸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성공했습니다. 1번, 2번 모두 지금 트럼프가 뜻하는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도 일단 채권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근데 과연 이 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는 떨어지긴 했지만 이 FOMC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의사록을 발표했을 때 물가에 주목을 할 텐데, 물가가 계속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FOMC도 금리에 대한 인상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금리는 예상보다 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서 다시 채권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위험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트럼프 뜻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트럼프를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 대체제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요. 미국의 채권에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다시 최근에 일부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에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8달러에서 111달러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채권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주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채권보다 지금은 이 국제 금 가격이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르죠. 지금 이제 미국의 채권 가격과 그다음에 위험 자산 중 하나인 주식 시장과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과 이 금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주식, 비트코인, 그런 미국 채권은 약세를 띠거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 이 금 시장은 계속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 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2022년부터 급격하게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로 금을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이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최근에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금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린 만큼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 시장은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것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아주 많은 돈이 풀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많은 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자산이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물건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물건을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몰리면서 물가가 치솟는 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지금. 소비 심리만 위축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 자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부각됐다가 소비 심리 위축돼서 둔화가 부각됐다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 연준이랑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애매하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을 하나씩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관세로 자동차 값 올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수입 자동차 25% 관세에 의한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접근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 저걸 보았을 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보통은 국산, 그죠? 국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외산 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외산 제품이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 싸니까 국산 제품이 좀 덜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붙여서 외산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소비자한테는 이 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보조금을 국산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국산, 그러니까 미국산이죠. 미국산, 그 다음에 외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외산이 이제 가격이 싼데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더 비싸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께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서 미국산으로 구입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그럼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와 뭐가 다르죠? 첫 번째 거는 미국산, 국내산도 싸지고 외산도 싸지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미국산도 비싸고 외산도 비싸지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만 더 비싸게 이 차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지출하던 것보다 지출에 대한 금액이 최소 25%가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상당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보조금을 붙이지 않고 왜 저렇게 관세를 붙여서 본인의 그렇게 이 자국산을 지키려고 하냐? 보조금을 풀어가지고 미국산을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더 유리하게 해주면 안 되냐? 왜 그렇게 못할까요?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산에 보조금을 붙여서 더 가격을 싸게 만들면 많은 돈들이 다시 한번 자동차 구매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국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가격을 높이긴 했지만 과연 트럼프 뜻대로 미국의 자동차의 수요가 높아질 거냐? 아예 그냥 자동차 자체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트럼프의 그 뜻이 과연 이 미국산 자동차를 단기간에 수요를 높이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그런 이 소비자의 부담을 주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목표인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하나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수십 년간 탈취당했다라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각국에 이 관세를 선부과하고 그 뒤에 협상을 하겠다. 한마디로 그냥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대미 흑자가 높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제는 상당히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단은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협상을 했지만 그걸 무시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우리가 중개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완전히 그냥 우리를 무시하고 상호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후 협상을 상당히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지금 시장에 대한 상징성으로 4월 2일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는 상당히 시장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에 대한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온전히 미국만 생각했을 때 그런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데 그럼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던 외국 입장에서는 그죠? 평소에 이제 미국의 이 무역에 대해서 100달러를 수출하던 이 상황들이 갑자기 저 가격을 올림으로써 80달러, 70달러를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이 외국에도 뭔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든지. 그게 지금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 다들 이제 최근에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부채가 많아졌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를 높여놓으니까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외국도 이제 지켜볼 수는 없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네 것도 이제 관세를 매겨서 우리 거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제 보복 관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런 관계인 거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이제는 다 죽자는 얘기죠. 그리고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4월 2일부터 부과가 된 이후부터 좀 상황이 나올 건데요. 결코 지금 좋은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미국은 계속 본인들의 빚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빚이 5경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5경 정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은 5월 말에 디폴트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미국 의회 예산국이 연방 정부가 이르면 5월 말에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이 이제 디폴트죠. 그래서 이는 초당 정책센터가 추정한 최대 10월 초보다 앞당겨졌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위기가 지금 5개월이나 당겨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부채가 많고 미국의 부채를 지금 상환하기에는 역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엑스데이트가 5월 말에서 9월 사이에 도래를 할 거고 요거를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21일 현행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에 도달을 했고 재무부는 현재 채권 발행을 더 하지 않는 특별 조치와 보유 현금으로 정부 운영을 하지만 이 같은 임시 변통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점을 8월 말 정도로 봤다. 그럼 그때는 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고 또 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상향에 조속히 또 합의를 해야 된다. 한도 합의를 지금 뭐 매년 하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한도를 이렇게 계속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을 무작위로 발행을 하는 거고 시장이 달러가 그냥 수루룩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없는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채권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채권을 매수를 해줘야지 그 매수 금액으로 이제 시장에다가 돈이 유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을 누가 매수를 해주죠, 지금? 외국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많은 국민들이 요즘 채권 투자도 하죠. 그 돈 투자한 걸로 다 이제 자기들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매번 찍으면 이게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빚이 너무 많고, 이 유럽도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많은데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내면서 막고 하는 게 지금 채권을 계속 찍어내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근데 또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고, 합의를 하면 또 지금 채권을 찍어내는 거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내가 채권을 샀을 때 채권이 가격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혹은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이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사실 이 10년물을 봤을 때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를 기다리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럼 채권에 대한 가격을 반등한다라고 보고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또 많은 채권을 찍어낼 텐데 그 채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한 상황이 이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도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시한폭탄이 올해 하반기 시작 지점에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빙하의 일각이다. 그래서 조금 더 몇 달 지나고 보면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 큰 덩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잘못될 것 같다.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어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1469.8원, 1700원, 147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5년치를 보았을 때는 계속 상방으로 이 원달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 달치로 보더라도 최고점 위치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질수록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거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이제는 요게 금리고 시간이라고 하면 미국은 금리를 이제 조금씩 떨어뜨리는 입장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아무래도 벌어져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유지를 할 거고 우리나라는 더 내린다고 하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원달러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안 내리고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부동산에 영끌을 해서 지금 다 때려본 상황이고요. 전체 자산의 87% 정도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을 만큼 상당히 지금 부동산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자금들이 수십 년의 그런 대출을 빌려다가 지금 이자를 내면서 고금리 버티지 못하고 이제 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이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그런 많은 건설사들이 폐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고질적인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건설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이제 많은 빚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지금은 환율에 대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 금리 내리는 효과가 시장에 대한 활성화로 나타날 거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내던 사람이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한 80만 원씩 이자가 낮춰졌다고 해서 그 20만 원을 시장에다 온전히 다 쏟아부을 거냐? 그렇지 않죠. 이 80만 원에 대한 발생하는 이 이자를 더 줄이기 위해서 원금을 갚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부담감을 줄일 겁니다. 돈을 더 아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론은 부동산의 이 부채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한국 경제는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 한국의 금리가 점점 벌어지면 이제는 리스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1,500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회생 건설사가 올해 들어서 2배로 늘었습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건설사만 망하는 게 아니죠. 건설 프로젝트, PF 자금을 우리 금융사들이라든지 그런 많은 은행권들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받아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건설을 했는데 그게 돈줄이 막혀서 여기에 투자했던 돈들이 묶였다. 그럼 이 은행들은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죠? 본인들 뭐 예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뭐 이 다른 비용들이 있겠지만 그게 또 막히겠죠. 그럼 이제 서서히 이제 거미줄을 타면서 효과가 갈 겁니다. 이 건설사가 한두 개 망하면 뭐 상관없지만 회생 신청하면 상관없지만 이제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덩치가 큰 놈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 금액 규모가 커지겠죠. 그럼 더 많이 엮여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서 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지금 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코스피 매력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비전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의 원달러가 낮아질 것도 아니고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우려감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마저도 이제 그럼 달러에 투자를 해야 되냐? 달러도 지금 미국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달러 자산. 그래서 저는 달러에 대한 현금이라든지 금에 대한 가격이 계속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화도 마찬가지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이러한 위험 자산에 대한 흔들림을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한 3, 4개월 뒤에는 이 시장에 큰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고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뭐 편안하게 잘 해결되면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자가 되었던 후자가 되었던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는
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